제가 리빙넷과 젠더 포럼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앞에 계시는 송희진 박사님입니다.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송 박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셔요. 리빙랩은 여성들의 활동 같다. 이 리빙랩이 어려울 때마다 여성들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여성들의 언니들의 작품 같은데 이거 정말 재밌지 않냐라고 해갖고, 자 그러면 저는 리빙랩과 젠더 포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했고, 그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평범하게 만들어진 건데요. 저는 이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내 인생에서 리빙랩과 젠더 포럼으로 남겠다. 리빙랩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젠더 포럼으로 남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제가 첫 1회 때 발표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뭔가 고도를 기다리며 하면서 멋진 언니가 와가지고 이 뭔가 새롭게 뭔가 멋진 언니들이 올 줄 알았는데, 제가 허접한 제가 와가지고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우습기도 하고요. 소위 말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빙랩 활동을 젠더 관점에서 토타보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요. 핵심적으로 시작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들이 너무 재밌어한다. 그리고 리빙랩이 어려움의 상황이 왔을 때 여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요. 자, 그러면서 점차 이 리빙랩 주체들의 그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개체에서 주체를 어떻게 그런 자리매김을 해나갈 것인가 부분으로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제가 조금 깐깐하게 시작했습니다. 분리가 아니다. 그리고 대립이 아니다. 그리고 비판이 아니다. 우리는 상생과 지속 가능성과 통합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겠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서 했던 부분이 뭐냐면 포용성, 다양성, 이런 개념을 어떻게 이 리빙랩과 젠더 포럼으로 이끌어내갈 것인가 부분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했던 젠더 혁신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면서 새로운 통합의 개념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남녀 간의 어떤 그 대립구도가 아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일반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협력이다.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개념을 어떻게 하면은 정책적으로 현장에서 가정할 것인가로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했던 부분인데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이걸 유튜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뒤에 보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멋진 남성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남성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인정을 합니다. 정말 멋진 남자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예. 자, 이게 시작됐고요. 리빙랩 활동을 젠더 관점에서 토타보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됐고,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리빙랩 활동에서 왜 이렇게 여성들이 멋지냐, 그리고 왜 이렇게 여성들이 재밌어하냐, 그리고 이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리더를 키울 수 없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리빙랩을 통해서 여성들 간의 연대 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촉진할 수 없을까, 그리고 이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과학기술의 패러다임도 바꾸고 젠더 혁신이 어떤 새로운 한 발짝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 리빙랩과 젠더 포럼은 몇 가지 부분에서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이 모든 포럼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기사화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혁신 주체가 여성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하면서 특히 R&D 주체에서의 여성의 역할, 그리고 일상생활이 실험실이 되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담아냈었고요. 그리고 1회차에서는 그 이로운넷의 대표님까지 들어와가지고 토론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2회차입니다. 2회차는 11월 달에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경남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경남은 왜 이럴까? 제가 지역을 가보면 리빙랩 활동하는 지역의 여성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뭔가 리빙랩으로 떴다 싶으면 그 지역에서 출장을 못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죽이기 작전이 이루어져요. 그 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근데 이런 활동에서 이 경남은 왜 이렇게 멋진 여성들끼리 서로 연대를 하고 있는가? 그게 초점을 둬서 그 지역 사회 혁신을 위한 여성들의 활동을 어떻게 육성하고 연대해 나갈 것인가로 해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이 포스터도 젠더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디자이너 분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은 지역 문제 해결이나 지역 사회 혁신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관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상의 어려움은 뭔가, 그리고 왜 지역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오느냐. 경남에서는 여성들끼리 연대가 이루어지는데 포항이나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혼자 있는데 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를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여성들이 일반인이든 아니면은 리빙님 활동하는 사람이든 교육이든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장 이 2차 때의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 일반인이든 아니면 리빙랩 코디네이터 교육을 통해서든 리빙랩은 용기를 내는 개념이다. 내가 문제의 주체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한 발짝 누군가하고 연대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용기를 내게 하는 개념. 이게 토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그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거는 소위 말해서 큰 언니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엮어낼 수 있는. 헌신을 하는 언니가 있었고, 그걸 갖다가 함께 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경남에서는 그거를 밀어주는 남성들이 있었던 거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가지고 남성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차별적인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회차로 넘어갔습니다. 3회차로 갈 때는 이거였어요. 원주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남성들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여성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특히 20,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거 왜 이러냐? 사회적 경제 조직은 우리가 말했던 포용이나 아니면 수평이나 이런 개념이 아닌가? 근데 왜 이런 원주에서 소위 말해서 이 여성들이 행복해하지 않는가? 이게 등장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생활운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리빙랩하고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거로 진행이 됐고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리빙랩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 혁신, 특히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여성 역할은 어떤 부분이냐, 그리고 여성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토대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3회차를 넘어가면서, 토론을 끝마치고 3회차를 넘어가면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는 여성을 초점을 뒀다면 3회차를 거치고 나면서 젠더 개념은 더 이상 여성의 개념이 아니다. 아동, 어르신, 환자, 장애인,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계층의 문제를 갖다가 젠더로 봐야 된다는 거로 이 3회차부터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같이 주최를 했던 사람들하고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서 리빙랩은 3터의 혁신이다. 그래서 여성이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원주에서 했던 부분은 특히 시민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개념이 리빙랩이다. 자, 그러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부분이 나왔고, 자,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여성들의 리빙랩 활동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가 이 원주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이것도 다 라이프인이나 언론에서 받아가지고 기사화 해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4회차로 넘어갑니다. 제가 작년 3회차를 거치면서 더 이상 리빙랩 개념에서, 특히 리빙랩과 젠더 개념에서 여성만을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고, 그러면서 4회차에 넘어오면서 제가 성남 고령체험관 한국 시니어 리빙랩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정덕엽 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좀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남성인데 어떻게 젠더를 합니까? 그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시니어들의 인권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 그리고 주체적으로 설기 위해서는 한국 시니어 리빙랩이라고 했던 여기서 한 발짝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것이 3월 30일 날 진행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시니어를 젠더 관점에서 재해석하다라고 진행이 됐던 걸로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은 이걸 바뀝니다. 고령화라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갖다가 정립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특히 젠더 관점에서 시니어의 역할은 뭐고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연구개발의 주체로서 시니어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산업활동에서의 주체도 되고, 특히 시니어와의 공동 창작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행복이 무엇이고 자존감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복지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이때 고민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많은 쪽에서 언론에서 받아줬는데요. 가장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시니어. 이제 어르신들은 세상을 바꿔나가는 혁신의 주체다. R&D의 주체이면서 산업의 주체이면서 그리고 먹고 즐기는 주체로서의 어떤 어르신들 새롭게 가져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세상을 바꿔나가는 특히 돌봄 혁신을 이뤄나가는 이 부분에서 당신들이 주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갖다 카드 뉴스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시니어를 젠더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그리고 결핍의 대상이 아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면서 주체다. 그리고 시니어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시니어의 90%는 스스로 활동이 가능한데 우리는 벌써 60대 넘어가면 노인, 어르신 이러면서 벌써부터 굉장히 단순화시켜 나가면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현장 얘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회차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이 부분은 저기 나우 쪽에서 굉장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당신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했는데요. 당신들이 벌써 발표 자료를 갖다 다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첫날 이 포럼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 인상이 좋게 나왔죠. 예. 그러면서 이제 돌봄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환자를 어떻게 젠더 관점에서 볼 것이냐라고 했고, 요 디자인, 파랑새, 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포스터만으로도 굉장히 감동하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5회차의 문제의식은 이거였습니다. 환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젠더 문제를 볼 거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포용사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관계만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젠더의 관점에서 이 질병이나 환자나 건강이나 치료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이냐 부분. 소위 말해서 건강이라는 이 부분도 젠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건강한 사람. 어느 누구도 건강할 수 없어요. 100% 건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건강이란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병에 걸렸다, 질병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약자적이고 뭔가 부족한 걸로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념을 새롭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때 발표를 들으면서 세 분의 발표분들이 해주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발표를 준비해 주셨던지 그 발표 내용만으로도 그리고 젠더 개념을 갖다 정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PPT를 준비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환자,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가게 되고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그 아픈 경험이 차별의 잣대가 아니다. 다양성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포용성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서로 연대해 나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해 주신 분은 당신이 암 환자로 경험하시면서 외상 후 성장을 어떻게 이뤄나갔는지 하는 부분들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그 김미영 대표님 오늘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젠더 관점에서 보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환자와 가족계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수동적인 존재만이 아니다. 우리가 환자라고 하는 순간에 벌써부터 우리는 줘야 될 거, 돌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볼 수 있고 능동적인 주체로 보아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3차 때 그 원주에서 벌써 이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건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말했던 이 젠더가 어떤 개념인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개념이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젠더 포럼을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왜 그런 불편한 용어를 쓰느냐. 제발 그 말을 좀 빼달라. 그리고 누구도 들어가기 어려운 개념. 왜 그렇게 대립적인 개념을 쓰느냐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젠더 개념이 약간은 모호하기 때문에 약간은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어찌 보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요. 리빙랩 야부리를 통해 가던 어떻든 간에 스토리, 내러티브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리빙랩에 들어왔던 이런 주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아까 시니어들의 인식 전환을 해나갈 것인지 환자들의 인식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조금만 더 묶여가지고 정책 자담회도 할 거고요. 그리고 언론 쪽을 통해 가지고 계속 시리즈로서 한번 이 사설을 만들어 나갈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김명 대표님도 당신도 성공 스토리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곳이 많고요. 우리 김명 대표님이 이런 당뇨 환우회로 지금 한 발짝 나갔지만 많은 환우회가 이런 당뇨
같은 저런 환자 단체 만들기를 갖다 꿈꾸고 있거든요. 제2의 이런 당뇨 환호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제2의 김미영 대표님을 우리가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학술적인 논문인데요. 제가 이 1차를 시작하면서 우리 임소연 교수님을 모셨어요. 왜? 이거는 우리끼리 그냥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안 된다. 결국 이거는 논문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 처음부터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 내 학회내 섹션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거, 이거는 제가 오늘 했던 거고요. 요 사례를 준비해가지고 저는 리빙의 동향가 이슈, 제가 지금 7회까지 나왔는데요. 8회는 리빙의 동향가 이슈, 지금까지 나왔던 논의를 다 정리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신하영 교수님이나 우리 임소연 박사님은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런 이론화 작업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조만간 저희들이 10월 달에 오픈 리빙랩 데이즈에 있는데, 그거는 우리 서정조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활동을 리빙랩의 주체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조직화하고 키워나갈 것인가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로, 발표하는 거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리빙랩 데이즈 같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한국의 경험을 통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리빙랩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뭔가 부족하던 사람이 뭔가를 통해서 세상에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울고 있지만 손을 한번 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부분으로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포럼 주제가 이제는 좀 더 심화될 건데요. 아까 방금 시니어, 환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원순환 경제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공유 경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돌봄 경제, 거기서의 활동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여성 환자, 이런 의제를 던져놓고 실제적으로 거기서의 활동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넓혀서 이런 관련 주체들, 꼭 여성만이 아니라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여성들을 어떻게, 여성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이런 환자들이 어떻게 리빙 활동에서 그 경험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경로를 무엇을 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런 주체들의 어떤 새로운 역할, 인식 전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한번 나가야 될 텐데요. 지금 그 리빙랩 코디네이터 교육이나 퍼실리테이터 교육이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이분들이 정말 그냥 퍼실리테이터의 그냥 부분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고 연대를 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말했던 이런 개념들까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부분으로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역별, 지역별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어떤 과제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경남은 최근에 여성 친화형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 산업도시의 그걸 넘어서 여성들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함께 가져갈 것인지를 지금 의제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리빙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고 제도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계속 가야만 이게 젠더하고 또 연대될 부분이 있고 약간은 또 따로 가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그 서울에서 시작을 먼저 했는데요. 마산, 원주, 경남으로, 성남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지역 쪽으로 가면서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온랩, 우리가 서정조 선생님 계시는 온랩이나 그리고 성남고령체험관이나 이런 쪽의 주체들의 어떤 그거를 통해 가지고 포럼을 계속 만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학기술학회인데요. 저는 오늘 이 특별 세션이지만 특별 세션에 그냥 한번 이례적인 행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이걸 논문화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논문화해가지고 한번 이론으로 붙였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론넷이나 라이프인이나 이모자 뉴스나 이런 언론 쪽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발표자 하나하나를 다 기사화해가지고 해주셨고, 이후에 그런 노년 반격이라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스토리들을 다 담아내는 쪽으로 당신들이 아예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오늘 그 발표자 3분이 있는데요. 3분의 이제 저희들이 기획이 이러거였습니다. 임소영 교수님께서는 이 학회 차원에서의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연결해 나가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서정조 선생님하고 지금 그 김영 대표님은 리빙랩 활동을 실제로 했던 주체로서, 그리고 각각을 대표합니다. 한 분은 환자를 대표하고 또 한 분은 아까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약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을
당신도 리빙랩 주체이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